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쇼핑몰에 겨울 상품 아주 핫한 걸 갖고 왔는데 열선 장갑이거든요. 하나는 손가락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손등하고 손바닥만 따뜻하게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전체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요새 런닝을 하잖아요.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실 손이 엄청 시렸거든요. 그래서 손 시려울 때 따뜻한 장갑인데 그냥 산책 많이 하시고, 특히나 집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녁에 어디 가거나 뭐 할 때 손가락 전체, 요거는 스키 타거나 보드 탈 때 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 달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리저리 많이 껴보고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배달 라이더 분들이 끼면 아주 좋습니다. 스쿠터를 탈 때는 저 또 오토바이도 타잖아요. 이 알차나 이런 복잡한 걸 탈 때는 얘는 둔하고, 스쿠터를 타고 일할 때는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얘는 이제 손가락을 자유롭게 쓸 때 쓰면 좋은데, 얘는 낚시나 손가락을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작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가락으로 펜을 잡고 못 쓰는 분들은 얘를 끼고 주머니 같은 데 손을 넣잖아요. 엄청 따뜻합니다. 겨울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살살 타는 거 되니까 손이 너무 시려우니까 얘 끼면 전체가 따뜻하고 보온이 되게 잘 되고, 스쿠터 운전할 때나 산책하고 가볍게 집에서 근처 돌아다니고 할 때 이만한 장갑이 없습니다. 얘는 손가락을 자유롭게 써서 기능성은 좋을진 몰라도 좀 호불호가 갈려요. 제가 얘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긴 뭐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면 엄청 따뜻하거든요. 주머니 안에서 이 발열이 되니까. 그리고 꺼내서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만지든 펜으로 쓰든 모든 게 다 되고, 얘는 손가락은 면밀하게 쓰지 않아도 산책하고, 특히 부모님한테 선물하기에는, 저는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다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사진 못했는데, 이 광고 나가면 우리가 이제 최저가로 팔 생각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겨울에 필수 아이템이라고 해도 될 만큼 좋은 제품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쇼츠나 이런 데서 광고를 엄청 해요. 이미 상품의 이 품질이라든가 성능은 다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다 광고를 해놨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얘도 나름 괜찮으니까 두 개 비교해보시고 로봇스몰에서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겠습니다. 자,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지금 캐스퍼 전기차를 타고 엄청나게 싸봤거든요. 근데 이게 155km 이상 차가 안 나가요. 막 밟아도 안 나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155km를 캐스퍼로 155km를 달리냐 그러는데, 그 미친놈이 접니다. 이 차가 과연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저렴한 전기차, 경차 전기차를 타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쭉 가기만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받아서 현재까지 88km를 타고 있는데, 전체 주행거리를 살짝 한번 충전도 했고요.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은데,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충전 속도는 안 빠른 것 같은데 또 충전은 빠르게 된다는 희한한 느낌이 들고, 일단 달릴 때 웬만한 전기차를 제가 다 타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iX60을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고 있는데, BMW를 너무나 럭셔리하고 조용하고 좋고 음악 듣기 좋고 뭐하고 한데, 이 차는 100km가 넘는 순간 일단 제가 목소리 톤이 높죠. 톤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한 속도들, 간선도로 80km, 고속도로 외곽도로 100km, 중부고속도로 110km가 얘한테는 서킷입니다. 100km, 110km를 달릴 때 뭔가 심장이 되게 쫄깃해지고 존나 다이나믹합니다. 모든 도로와 주위의 차들이 존나 다이나믹하고, 운전에 사정없이 집중하게 됩니다. 보통 전기차들 타면 반자율 주행 걸고 뭐 느긋하게 달리는데, 얘는 5, 60km에서는 그런 느긋함을 차가 선사해 주는데, 80km, 100km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도로에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쫄깃쫄깃합니다.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지금 120인데 바람 소리가 옆에서, 위에서, 앞에서, 밑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바람 소리가. 그리고 뭔가 차 안에다가 귀뚜라미를 심어놨는지 80km만 넘으면 앞쪽, 밑에, 왼쪽 어디선가 막 끼르끼르끼르 소리도 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일단 싸니까 일단은 되게 신기한 건, 얘가 모터랑 감속기를 잡아주는 마운팅이 내연기관차의 엔진을 잡듯이 위에서 밑에서 개벽다고 하나. 이 사진 보시면 보통은 전기차를 만들 때 모터 감속기를 이런 식으로 안 잡거든요.
이게 좀 잘 잡아가지고 모터나 감속기가 세게 돌 때 그 느낌을 운전자가 잘 못 느끼게 하면서 단단하게 잡고, 주행을 할 때 모터나 감속기가 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얘는 신기하게 내연차들 그 마운트 부드러운 거 해놓으면은 흔들리듯이 엔진하고 모터랑 감속기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잡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전기차들은 보통 뒤쪽에다 설치할 때 보면 이렇게 감속기에서 샤프트가 나갈 때 양쪽으로 확연하게 한쪽을 길게 안 빼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해갖고 빼는데, 얘는 이제 전륜인데 이쪽이 길잖아요. 이쪽이 짧고, 맞을 거야. 내가 아까 하체 봤을 때 이쪽이 길거든요. 그래서 확 밟잖아요. 그러면은 시내 주행에서 40km, 50km 확 보면 차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확 밟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세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는 되게 또 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브레이크를 딱 밟잖아요. 브레이크는 웬만한 경차들 뺨딱으로 후려갈길 정도로, 왜냐면 얘가 밑에가 무겁잖아. 배터리가 40 몇 kWh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보통 경차들은 앞에 엔진과 미션이 있고 뒤에가 한없이 가벼운 느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벼움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코너를 세게 돌면 뒤에는 그냥 없다 셈 치고 니아까가 날아가듯이 그냥 난리도 아닌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가운데가 무겁게 딱 눌러주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아까 좀 미끄러운 데서는 타이어가, 물론 완전 싼마이 정숙성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긴 하는데, 브레이크가 이렇게 잘 들어. 굉장히 잘 듣고 뒷바퀴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고, 뭔가 급브레이크를 팍팍 밟으면서 갈 때 되게 좋고, 딱 가속을 할 때만 40km, 50km에서 풀가속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근데 또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오른쪽으로 안 가.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차 전체의 무게가 네 바퀴의 지오메트리를 배터리가 눌러서 이기는데, 급가속을 할 때는 앞이 살짝 들리잖아요. 뒤로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이 가벼워지면서 앞쪽이 샤프트, 오른쪽이 조수석 쪽이 기니까 왼쪽 힘이 강하게 걸리니까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자꾸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 차를 타면서 그럴 거고. 근데 댐퍼랑 스프링이, 댐퍼가 좀 길어요. 그리고 경차치고는 좀 두꺼운 게 들어가서 얘가 중량이 일반 내연기관차들보단 가벼우니까 뭔가 좀 고급진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한데, 격하게나 세게 가면서 차선 변경을 딱 하고 들어가면, 야, 세상 쫄깃함을 또 느끼게 돼요. 이게 댐퍼를 긴 거를 썼는데, 이 안에서 댐퍼 쇼바 안에 피스톤이 움직일 때 일정 구간에만 오일이 차 있나 봐요. 그 이상의 움직임이나 출렁출렁하게 가게 되면은 쇼바가 없이 스프링으로 가는 느낌이 나면서 세상 무서움을 또 느끼게 되는데, 그 또한 괜찮다. 왜냐? 그 이상의 무서움이 올 것 같은 속도가 150부터인데 거기서부터는 이 차가 속도가 안 납니다. 155가 한계 속도인 것 같고, 그리고 100km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생각보다 되게 불안불안하면서 출렁출렁하면서 이게 차선 변경을 하면 굉장히 차가 출렁해서 이렇게 원투 트리플 악셀을 하면서 위험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일단 한번 딱 들어가는 순간 간땡이가 요만해집니다. 웬만큼 간을 튜닝해도 안 될 거야. 이거는 레이서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얘는 한번 딱 들어가는 순간 식은땀이 딱 나고 얼굴이 사색되면서 체한 것처럼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더 이상의 과격한 플레이는 못합니다. 저승사자가 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저승으로 내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의선형이 잘 만든 거야. 경차하고 휠베이스를 좀 늘려서 좀 싼 거 맞나? 3,200 정도 싼 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차를 타보기 전에는 미니 일렉트릭을 타보고, 야, 이 작은 전기차를 내가 출퇴근용이나 마실용으로 이렇게 타면, 왜냐면 미니 일렉트릭은 차도 되게 잘 가는데 댐퍼랑 이런 것도 좋아서 장거리 승차감도 좋고 운동 성능도 좋잖아요. 좀 가격이 비싸서 쉽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데, 얘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이렇게 보조금 받고 하면 싸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캐스퍼 전기차 사갖고 내가 출퇴근용이나 마실용을 타고 싶다. 막상 딱 타보는 순간, 야, 씨발, 싼마이의 끝은 이런 거구나. 요새는 포터도 얘보다는 방음이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리 달려도
희한하게 155에서 리밋이 걸리네. 악셀을 밟아도 안 가요. 그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는 안 쓰는데 안정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 아까도 내가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뭔가 브레이크가 차가 땅바닥으로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제어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속도계를 보니까 속도는 안 주네. 그 기술이네. 대단합니다. 대단한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 나왔어요. 이거 뭐야 또 막 미션 감속기 뽀개지는 건가 이거 왜 이러지 차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오유 이거는 좀 이 속도에서도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앞으로 나간다. 급브레이크도 그런다. 이거는 일단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리면서 리뷰하는 건 의미가 없고 내일 주간 리뷰로 가서 다시 면밀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은 면밀하게 이 차의 일반적인 느낌을 볼 건데 충전을 가득 했거든요. 어제 제가 한 70, 80, 한 90km 정도 탄 것 같은데 90km, 30에 70, 한 100km 가까이 탔거든요. 어제 제가 100km? 100km 가까이를 탔는데 100km, 그러니까 그 전에 거 말고 딱 가득 해놓고 100km 탔을 때 지금 얼마 나왔냐면 요금이 1km 타고 나온 요금이 7,192원 19.98kW가 충전돼서 100km를 7,100원으로 간다.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저는 막 할인이 많이 되는 카드도 아닌데 아마 전기차 할인되는 카드 넣고 하면은 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10%로 한 40 몇 킬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전기차의 거의 절반이에요. 무게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출발 전에 요거 한번 딱 찍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 때는 아주 쏘진 않을 거고 날씨는 살짝 싸늘한데 히터는 안 틀었어요. 이 차가 이 방향제를 차주분이 하도 세게 나가지고 필터에 방향제 냄새가 쪄들어가지고 이 히터를 틀 수가. 어제도 히터를 내가 안 틀어서 전비가 좀 잘 나왔을 수도 있어요. 히터를 안 틀고 왔거든요. 그냥 열선만 일단 켜고 왔는데 어제 막 쏘면서 타는 차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원래 전기차가 좀 밑에 바닥 쪽에 이 배터리를 깔고 모터 출력이 워낙 강하게 나서 이렇게 웬만한 전기차들이 사실 운동 성능이 좀 나오는데, 현대 기아는 지금 뭐 아이오닉 N을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배터리를 밑에 깔고 가는 것 치고는 서스펜션을 내연기관 거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쓰기 때문에, 얘도 지금 뭐 캐스퍼 거 그대로 썼는데 사실 별로 보강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댐퍼만 조금 두꺼워졌는데 그 댐퍼의 두꺼워짐도 승차감에서 어떤 살짝의 고급스러움이 휘발유 그 경차보다는, 캐스퍼보다는 좀 풍부한 것 같긴 한데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이 차를 억제하기. 그래서 달리는 차로는 사실 좀 적합하지 않고, 특히나 얘는 이제 세컨카로, 내가 전에도 캐스퍼 전기차 하나 세컨카로 갖고 싶다, 그 출퇴근도 하고 동네 마시려고. 그리고 얘가 뒷자리를 내가 앉아보니까 뒷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의자가 뭐 편하게 뭐 쭉 가지는 않는데 넓어요. 다리 부분이 넓어가지고 한 이만큼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좁다 그런 느낌은 안 들고, 그냥 가족이서 4명의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만약에 이 차를 세컨카로 갖고 있다, 그냥 내연 디젤 차든 가솔린 차든 SUV가 하나 있고 요게 세컨카로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내에서 왔다 갔다 타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격하게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승차감이 꽤 괜찮아요. 이런 데 넘을 때 보면 그냥 승차감이 부드럽고 좀 중후한 건 아닌데 경박스럽거나 뭐 깡통 같은 느낌이 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그 모닝이라든가 캐스퍼가 코너를 돌 때 앞을 중심으로 돈다는 느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돈다는데, 중요한 거는
무게를 얘가 이제 저소음에 전비가 잘 나오는 타이어를 끼고 있으니까 언더로 밀릴 때 앞바퀴가 서스펜션의 구조에서도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뒷바퀴는 토션빔이니까 각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차 뒷바퀴는 토션빔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뒷바퀴도 거의 뭐가 없어요. 거기다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롤 억제 능력이라든가 동적인 움직임이 막 가해졌을 때 절대 뭘 기대할 수 없고, 물론 이 차 가격이나 경차로 만들어진 전기차를 타면서 그런 걸 바라는 거는 억지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바랄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탔을 때 좋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내에서 탈 때는 웬만한 1500, 1600cc 또는 2000cc의 그냥 개솔린 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K5라든가 뭐 이런 애들, 소나타, 뭐 0.6 터보에 2.0 개솔린 있고, 뭐 스토닉이라든가 뭐 이렇게 QM6 앞에 있고 뭐 이런 차들은 시내에서는 얘한테 안 됩니다. 얘가 의외로 순발력이 꽤 괜찮아요. 의외로 순발력이 되게 괜찮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차가 나가요. 차가 공간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일부러 히터도 안 켰는데, 히터는 사실 방향제 냄새 때문에 제가 안 킨 건데 어제도 그러더니 이게 차 안에 습기가 되게 자주 차네요. 이게 공간이 작은 건지 아니면은 이 어떤 에어 벤틸레이션, 이 에어 벤트 공조 시스템에 뭐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또 습기가 없어지는데, 창문을 닫고 가면 외부로 공기가 들어오게, 보통 차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서는 습기가 잘 안 차거든요. 근데 얘는 습기가 좀 잘 차는 것 같아. 그게 좀 신기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밤에 달릴 때 댐퍼가 일정 구간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차가 이제 크게 움직일 때는 나머지 구간에는 꼭 오일이 없는 것처럼 일정 구간에서만 댐퍼가 되게 좀 차를 제어를 잘하고 느낌이 좋거든요. 그건 댐퍼가 싸구려라 그래요. 댐퍼가 좀 비싸고 좋은 거를 세팅을 잘 해놓으면 전 구간에서 살살 달릴 때든 빨리 움직일 때든 스프링 레이트가 강하게, 어떤 스프링의 레이트 값의 변화가, 왜 차를 세게 몰면 스프링의 이 탄성 계수가 막 강하게 또는 부드럽게 막 여러 상황으로 이 스프링의 힘이 막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댐퍼가 다 억제를 하면서 부드럽게 차를 제어해야 되는데, 얘는 제가 볼 때는 좀 싸구려 댐퍼 같아요. 댐퍼가. 그래서 오일 양은 일반적인 경차나 웬만한 1500cc, 1600cc급보다 댐퍼가 두꺼운 것처럼 보여도 격하게 움직이거나 뭐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못한다 라는 것과, 방금도 과속 방지턱을 좀 이렇게 넘을 때 보면 어쩔 때는 부드러운데 어쩔 때는 팅 하고 넘어가는 걸 보면, 스프링하고 댐퍼, 그러니까 스프링의 레이트, 댐퍼의 쇼바의 압력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한 거죠. 근데 하나 괜찮은 거는, 경차 엔진이 적용돼 있는, 그러니까 경차들 모닝, 스파크, 캐스퍼는 앞이 좀 무겁고 뒤에가 되게 가볍고, 그래서 댐퍼의 이 세팅 값이 뒤에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뒤에가 엄청 탱탱거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는 없어요. 가운데가 무거운 배터리가 있고, 앞에가 물론 더 무겁겠죠. 앞에 전기 모터랑 이런 게 가로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뒤에는 토션빔 달랑 하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워낙 이 배터리 자체가 무거운 게, 얘도 거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88인가 87kWh 들어간 전기차들에 비해서 절반 크기 정도 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차도 뭐 그렇게 되니까 중량이 일단 1300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또 앞뒤에 댐퍼 세팅이 잘 돼 있고, 여기서 어제 내가 얘기했던 훅 달리면 차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이게 살살 가다 훅 달리면 차가 살짝 오른쪽으로 갈라 그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라 하는데, 그건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에 대한 그 토크 스티어를 생각 안 하고, 뭐 차 가격이 있으니까
그 살살 달리고 어차피 이건 뭐 급가속 안 한다는 가정하에 차를 만들었을 거니까. 이렇게 달리고 현재 5km 정도 주행했는데 한 1% 조금 더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 보통 타면 10%로 한 40 몇 킬로, 40km 초반 정도 갈 것 같아요. 40km 초반. 이제 겨울에 히터 틀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전비가. 얘는 또 히트펌프 같은 원리가 아니고 그냥 코일로 데피는 방식으로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히트펌프를 우선형이 넣어줬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자, 근데 쭉 달리면 어쨌든 이 차를 타고 마실용을 탄다 하더라도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한 100, 110은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들한테 뭐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달리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달리면 밑에서 쥐뚜라미 소리가 나요. 따그락 따그락 따그락. 이 차가 뭐 그렇게 키로수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뭔가 이 달릴 때 바람이 지나가고 했을 때 이 차가 냉각수 펌프가 도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물건이 또 아니면은 플라스틱류 같은 게 떠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 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저쪽 창문에 지금 외기 순환으로 해놨잖아요. 외기에서 들어오는 건데 히터도 안 켰고 외기 온도가 지금 8도고 그러면 사실 습기가 차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창문 같은데 습기가 차요. 여기도 지금 습기가 차거든요. 저기도 습기가 차고, 이것도 무슨 뒷창문에도 지금 습기가 좀 많이 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들은 이게 외부 순환을 안 하고 실내만 돌리거나 뭐 해도 요즘에 내가 차 타면서 습기 차는 경우를 잘 못 보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구아방 시절 아반떼 XD, 그 다음에 NF 소나타 나오기 전에 뭐 EF 소나타 뭐 이런 거 탔을 때, 그때는 내가 아마 습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창문을 수시로 열고, 그때는 여기 선바이저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놨었잖아요, 제 창문에다가. 그때 내가 차 안에 습기 차는 거를 좀 신경 쓰면서 운전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차가 2025년에 나온 차인데 이 습기가 차요. 지금 비가 오는 날씨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도 뭔가 공조장치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있거나 공간에 대한 뭐 핸디가 있거나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이렇게 타면 살짝 멀미가 나요, 차가. 내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우리나라의 전기차들이 내연기관의 그 하체 세팅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보강을 하거나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몰라겠어요. 초창기에는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좀 부실하다, 약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일단 토션빔이라서 뒤에가 뭐 그 EV6나 아이오닉 5처럼 내가 그렇게 지적할 건 아닌데, 문제는 얘가 이제 휠베이스가 늘어나고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내려갔으니까 사실은 이런 차가 앞뒤에 피칭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앞뒤 피칭이 이제 차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건데, 그게 이제 뒷바퀴 서스펜션의 설계 구조가 안 좋거나 에어로다이나믹, 뒤에 바닥으로 가는 공기와 지붕을 넘어가는 공기가 트렁크 끝단에서 와류를 치면서 차 뒷부분을 당기면서 이렇게 피칭이 생기는 건데, 원래 전기차들은 바닥이 워낙 무겁고 대부분 서스펜션들을 보강을 한단 말이에요. 차가 무거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피칭이 원래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그게 심해. 그래서 내가 이제 멀미가 난다고 많이, 또 특히나 뒤에가 물컹물컹 해갖고 흔들려서 멀미가 나는 것도 있는데, 요잉까지, 요잉은 요렇게 흔들리는 건데, 얘가 요잉은 아닌 것 같은데 피칭이 있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어제도 내가 달리면서 보면 한 110, 120 이렇게 달릴 때 보면 뭔가 차가 앞뒤를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거리를 항속을 하게 되면 살짝 사람이 어지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어제 내가 야간에서 얘기한 애가 그 서브 프레임이 배터리,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로 차체를 약간 개조했잖아요. 차체도 늘리고. 근데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앞바퀴의 서브 프레임이 원래는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 근데 배터리 전체보다 이 서브 프레임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밑에 물론 언더커버가 있는 직물이 아니라 약간 반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돼 있기는 한데 어디 이제 내가 만약에 운전을 미숙하게 해서 연석 같은 데를 내가 이렇게 올라탈 수가 있잖아요. 그 현대기아 차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메인 그 전선 있잖아요. 고압 전선이 들어가는 메인 부분. 민정우 사진 보여줄래? 이게 아이오닉 5나 EV6나 이런 애들 보면 전방 프레임을, 서브 프레임 있잖아요. 그 서스펜션을 잡아주고 모터랑 감속기를 받들고 있는 서브 프레임을 내연기관이 썼던, 그러니까 아루가 있는, 걔네들이 아루가 있는 게 뒤로 이제 샤프트가 나가거나 배기관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아루가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쓰고 배터리에 고압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요. 근데 BM이나 뭐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로터스 전기차나 테슬라나 이런 애들 보면 배터리에 고압 전선과 냉각수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호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뭔가 돌이나 앞에서 떨어진 전치물들을 내가 차 밑으로 내가 넘어가게, 차 바닥에 놓고 그거를 치고 가는 상황에서 고압 전선이나 메인 배터리로 들어가는 냉각수 라인을 다치게 안 하는 거죠. 문제가 안 생기게.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는 내가 처음부터 전기차 리뷰할 때, 하체 우리기 할 때 여기를, 이거 서브프레임을 전기차 전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연기관 거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니냐. 전기차가 여기에 이렇게 아루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얘는 원래 얘 내연차였을 때 그 서브프레임이 아루가 없었는지, 아루가 없는 걸 넣어서 단단하고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인사이드 패널하고 위치를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내가 찍어보니까 이 서브프레임하고 인사이드 패널을 가깝게 위치해서 되게 두껍게 해서 앞에 이 모터와 감속기, 그 다음에 중량이 늘어난 전기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대가 좀 단단해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앞쪽에 서브프레임의 위치가 높아. 그러니까 전치물들이나 돌 같은 게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걸 바닥으로 치고 가면 마찬가지로 이 위치, 내 눈높이 위치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고압 전선하고 냉각수가 들어가는 여기가 뻥 하고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뭐 연석 같은데 만약에 올라타면 바로 거기에 이제 고압 전선을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 스파크가 날 것이고, 스파크보다는 냉각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냉각수가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닫히게 되면 냉각수가 못 들어가니까 열폭주를 하겠죠, 배터리가. 그러면서 이제 화재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대기아의 전기차를 설계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뭐 보강모를 만들어서 아예 뭔가가 거기를 때리지 못하게 막든가, 아니면 서브 프레임하고의 위치를 조정을 할 때 조금 신경 쓰면, 물론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대자동차의 위상이 지금 뭐 엔비디아, 삼성, 제용이형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반도체 받아가지고 막 GPU 받아가지고 말이지, AI 막 그 개새끼 그 접목시켜갖고 막 하려고 하고 있잖아. 나 그런 거 되게 좋게 보거든요.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훅 치고 나가는 느낌? 되게 환영하는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고, 자동차는 뭐니 해도 예전에 피로 슈라이더도 그렇고 알버트 비어만 형님도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어봐요. 자동차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 아마 의선형은 돈이다! 라고 말할 거로 저는 예상이 하는데, 그때 알버트 비어만인가 인터뷰할 때 존나 멋있게 말하더만, 아키텍처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뼈다구 설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키텍처. 프레임이 중요한데, 전기차는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설계 구조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처음 만들 때 서스펜션,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제네시스나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 타보면 서스펜션의 부싱 안에 들어가는 그 러버 부싱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EV9 때부터 제가 느낀 건데, 그리고 예전에 기아 K8 그 6기통 4륜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것도 그렇고, 갑자기 왜 K8을 빨아주니까 내가 언제 갑자기 빨았어. 4년 전에도 그 차는 좋다고 칭찬을 했는데, 좀 제발 정복 주행을 하고 나서 비판을 하던, 칭찬을 하던,
너무 사람이 가볍게 그 상대를 평가하지 말자는 거지. 저는 리뷰가 늘 한결같아요. 좋은 거는 계속 좋아. 근데 뭔가가 바뀌어졌으면 또 안 좋다고 하겠지. 근데 언젠가부터 현대기아 자동차가 서스펜션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서스펜션의 구조라든가 소재라든가 부싱이라든가 지오메트리 세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댐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저께 뭐 밤에 충분히 달려봐서 아는데 어제 이렇게 파워 넘어가는 거 보면 감속기에서인지 전기에서인지 160을 못 넘기게 해놨더라고요. 계속 가속이 안 돼. 지금도 보면 파워가 끝까지. 이것도 되게 신기해. 전기차가 RPM 게이지가 있어. 밟으면 오른쪽에 있는 계기판이 RPM 게이지처럼 가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타임이랑 감속기가 되게 낮으니까 끝까지 후러덩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뭐 차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그러진 않은데, 이게 또 막 시게 달리니까 바깥에서 외부 바람이, 찬바람이 지금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습기가 안 차네. 대신에 내가 추워요. 내가 추워져야지만 외부의 온도랑 내부의 온도가 비슷해져야 또 습기가 안 차나. 뭐 잘 모르겠고. 지금도 밑에서 뭔가 따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게 또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얘가 철판이 얇은 건가요? 아니면 유리창이었나? 이렇게 소음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외부 소음으로. 빗소리도 유난히 크게, 지금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는데 빗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어와요. 미니 전기차가요. 내가 알기로는 뭐 이래저래 사면 한 4천 중반 정도에 사는 걸로 4천 초반인가?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보조금을 받고 뭐하고 하면 얘는 2천 후반이겠죠? 그만 1,300, 400 차이 나면 이 급에서는 큰 차인데, 내가 만약에 세컨으로 전기차를 사서 가볍게 미니멀 캠핑, 전기차로 사실 캠핑 가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주행거리가 많이 안 나오니까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고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면 웬만한 거리, 평창이나 이런 데를 가긴 좀 부담스럽고, 안에서도 전기도 써야 되고 하니까 한 집에서 100km 내외의 거리를 내가 미니멀 캠핑을 다닌다라고 하면 얘도 사실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좀 내가 열심히 더 일해서 할부금을 좀 더 낸다는 가정하에 나는 사실 미니 전기차가 훨씬 더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캐스퍼 전기차는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는데, 딱 몰아보니까 마실용으로는 괜찮은데 동네에서 다니기엔 진짜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전비도 얘가 미니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고속도로를 올려서 좀 달리고 뭐하고 차선 변경을 하면서, 왜냐면 작고 전기차니까 팍팍 나가는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타기에는 좀, 내가 그 미니 전기차나 컨트리맨 그 페이스맨인가? 피스맨인가? 그거 전기차 이런 거 탈 때는 전륜 전기차의 장점이 되게 크다. 작은 전기차는 전륜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4륜이거나 듀얼 모터거나 후륜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전기차들, 내가 미니나 그런 거 다 푸조 이런 거 타보면서 느낀 게, 전륜, 작은 전기차가 전륜일 때 주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겨울에도 되게 유리할 것이고, 얘네들은 겨울에 윈터 타이어나 사계절 타이어 잘 꼽아 놓으면 뒷바퀴 쪽을 누르는 하중도 많기 때문에 겨울에 미끄러운 도로에서 되게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나는 미니 전기차나 이런 걸 타면서 야, 이 전륜에서 오는 장점이 되게 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런 장점은 못 느끼고 그냥 싼마이로 타기엔 좋다. 자, 이 캐스퍼 전기차 리뷰 여기까지 하고, 동네 마실용으로는 괜찮다. 근데 가격과 대비했을 때 사실 전비를 보면 되게 뛰어난 건 맞거든요. 8%를 썼는데 32km, 10%. 그냥 맞네. 내가 지금 과속 안 했잖아요. 되게 부드럽겠는데 10%로 한 40km 타니까 후반에 가서는 좀 더 빨리 달 거니까, 그러면은 한 300, 한 3, 40km. 겨울에 히터 빵빵히 틀면 한 200 초반 갈 것 같기는 한데, 마실용으로나 세컨카로 집에 두는 거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차를 뭐 메인으로 재밌게 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타는 게 근데 뭐 전비에서의 이득,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감면 등이 있으니까 그건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에는 조금 이쁜 준 쿠페 차를 한번 멋지게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에 하겠습니다.